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는 39쪽이죠. 39쪽에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고 다음 이제 40쪽 보시면 제1절 용도지역 내용이 있습니다. 저 그 요약자료 같이 보시죠. 그 요약자료에 4쪽 전체가 16쪽인데요. 4쪽에 큰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자료도 익숙해 두시면 뭐 내용은 다 같은 거죠. 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공법의 전체 한 80% 내용을 16쪽으로 모아놨으니까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초점이겠습니다. 자, 먼저요.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이 다음과 같겠죠. 용도지역만 전국 땅에 이름 붙여 있는 것 중에서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겁니다. 뭐 도시군관리계로 정하는 건 아시고요.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이 종류가 있죠. 대한민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요. 지정의 특례,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제한인데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예외,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네 번째,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행위제한 두 번째로 건축물 크기를 규제하는 게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들을 용도지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봐가도록 하시죠. 요 표로 봐도 다 아시겠죠. 뭐 기본 것까지 다 짚고 가도록 하시죠. 용도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4가지가 있고요. 지금 4쪽 표에 용도지역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음에 9가지요. 도시지역을 4가지 뭐로 나누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관리지역 3가지죠. 도관농자니까 도농자 비슷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다음에 농림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 상, 공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땅이죠. 도농자,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다 보전 땅이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녹계는 이 주상공에는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훨씬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다음에 주상공이 아닌 땅, 주상공, 녹관농자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되는 거죠. 농지법까지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다음 21가지요. 주거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전일준, 전양호 1편리,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 2, 1, 2, 3준이 있죠. 대한민국 집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 3,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뭐 옥상에 태극기가 바람에 다 아시는 중학생애들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이라고요. 상중하가 아니죠. 상중하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저중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저중고가 있죠. 상업지역에 4가지, 근유, 일중,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 3가지, 전일준. 그다음에 녹지지역에 3가지, 자생보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보시면 전용공업지역 도가스인 거죠. 중금속가스, 화학가스, 일반적인 공업단지입니다. 준주거,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거 얹어지는 거죠. 준공업, 다른 게 얹어지는 겁니다. 자연, 녹지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거고요. 생산, 녹지, 개발, 유보, 농업적 생산,
보전, 길이, 보전하세가 있습니다. 뭐 지정의 특례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유수면 바다 매립한 경우 이웃한 땅으로 본다. 다음 두 번째요. 어항 전택 3. 다섯 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세 번째, 중간 땅 관리 지역에다가 보전 쪽 정하면은 그러면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 건축 용도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거고요. 21가지 가운데 14가지는 허용 용도, 7가지는 금지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전국이 똑같은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이 정한 거니까 전국의 규제 내용이 같은 겁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죠. 특별한 예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아니라 그쪽 특별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 뭐 숫자, 몇 번 해서 이제 아시는 거죠. 건폐율 숫자요. 7972, 42222, 55665, 7, 7889. 용적률 숫자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다음에 500까지는 가야죠. 통통통통통 펄쩍 100, 150, 200, 250, 300, 500. 펄쩍펄쩍펄쩍 900, 1100, 1300, 1500. 통통통 300, 350, 400. 그다음에 100, 180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된 거죠. 자, 이상 내용을 책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책 40쪽 왔고요. 40쪽에 굵은 1번 용도지역 등 개괄. 1-1번 용도지역은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돼 있고 따라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용도지구 필요하면 지정하고 그다음에 중복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죠. 개발 제한이고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고 중복할 수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4번 나머지 이것저것 중복되는 거야.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요. 용도 지역이 커요? 용도 지구가 커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요. 한 예를 들어보죠. 김제평야요. 60km예요. 기차로 30분. 그 다음에요. 자동차로 1시간 걸리도록 뭐예요? 농림지역입니다. 경기도에 어느 전철 지나가는 어떤 큰 도시들이요. 그 중에 전철역 있으면 이제 지하로 전철역이 있고 위에 큰 길이 있겠죠. 거기 큰 길가에 있는 한 개 큰 블럭 30m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 두 블럭 50m 그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 조그만 언덕배기를 넘어갈 때까지요. 200여 미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다음 쪽 길이 나타날 거고요. 그쪽에 다시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60km가 하나의 용도 지역, 60km예요. 6만 미터가 하나의 용도 지역이기도 하고 30m가 하나의 용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가 정해지는 거죠. 용도 지구예요. 어느 조그만 상가 하나, 뭐 주변에 큰 상가가 없으면 그 상가 블럭 하나 방화지구예요. 조그만 한 블럭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 뺑 둘러서요. 서울 전체를 횡단하면 60km입니다. 북한산을 뺑 둘면 20km가 넘겠죠. 2만 미터요. 2만 미터 하나의 용도지구,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뭐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고요. 목적에 따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보시면 1-2번 토지구획과 행위제한 있는데 뭐 비교하는 거는 아무튼요. 1-2번 표에서요. 지금 이제 다 비교하는 건 나중에 이제 각각을 보도록 하시고 용도 지역에서 주거 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수련말 6글자 건축 용도 제한. 그다음에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죠. 굵은 2번 41쪽에 굵은 2번 용도 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2-1번 4가지
도관농자, 인구산업 바글바글, 그다음에 준하여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이 있죠.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수자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은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력발전소는 댐, 청평댐, 소양강댐 그쪽은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2-2번 42쪽에 2-2번 용도지역 지정. 그러니까 도시지역 4가지, 주상공로, 관리지역 3가지, 개생보, 농자는 따로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그러니까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고요. 4층이야. 아파트가 5개층, 주택이 5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4층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관리지역 통째로 4층이야.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없다는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둘째 줄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 농자 비슷한 땅인 거죠. 도관농자, 도농자 비슷한 땅입니다.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도시지역 사이에 있으니까 농림지역, 도시지역 사이에 농림지역 변화가 너무 크니까 이름만 관리지역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역시 마찬가지죠.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지만 눈치학상 이름만 보전관리로 했다는 거고요. 43쪽 제일 위에 표에 5칸 중에 4번째 칸, 5번째 칸이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미 개발 끝난 땅, 개발 가능지역, 보전 용도. 5번째 칸이요. 주상공과 녹관농자 그 구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번이요. 21가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3글자, 전일준. 그러니까 주거지역 6글자, 그러니까 전향호 1편리. 주거지역 6글자, 1, 2, 3준이 있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인 거고요. 어느 곳은 그러니까 주위에 그렇게 크지 않은 높지 않은 동산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맑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 5분도 안 걸려서 큰 길에 이렇게 접하고 있고 그리고 큰 길 시끄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길은 가깝고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무슨 지역이요? 눈으로 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온 나라 루리스를 찍어봐야 아는 거지. 눈으로 보고 저기는 무슨 즉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전용주거,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그냥 도시계획 이론이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양호하다고 해야 되냐 편리하다고 해야 되냐 그건 누가 고민할 문제고요. 친정대교 시댁이 고민할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올해 합격하시고 그러니까 성공하시고 그러니까 또 꼭 성공 안 하더라도 지역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으시면 되죠. 아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중개업자다. 그래서 평판을 들으시고 그래서 도지사에 당선이 되시고 그래서 도지사가 당선이 되시거나 또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되시거나 또 아니면 대도시장이 되셔서 시댁이 되셔서 그때 저 땅은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한데 전용주거지역으로 할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시댁 되신 다음에 그때 고민하실 문제인 거고 도시계획 이론일 뿐이고요. 우리 시험은 뭐고요? 양호하면 전용주거지역이고 편리하면 일반 주거지역인 거죠. 그냥 전양호 1편리인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또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1, 2, 3준이 있죠. 1, 2 우리나라 집 2가지 한 건물에 그러니까 10집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주인 1명 단독주택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고 집주인 10명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이 있죠. 1, 2, 3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저, 중, 고입니다. 저, 중, 고인 거고요. 저층 4층이야 인 거죠. 아파트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준 주거지역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거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상업지역에 4가지 근류 일중이 있습니다. 근류 일중 그대로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형.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유통기능의 증진,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44쪽에 공업지역에 전일준이 있죠.
공업지역의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전용공업,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가 풍기는 곳이죠. 뭐고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풍기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죠. 독가스입니다. 맞춤법 맞추신다고 독가스 그러면은 맛이 안 살잖아요. 어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르 가신데 약국에 가셔서 가스명수 주세요. 그거 먹고 소화가 될까요? 가스명수 먹어도 소화가 안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뭐고요? 전용공업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업단지들은 방독면 쓰고 다니지 않죠.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다른 게 더 얹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습니다만 뭐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는 거죠. 자연인데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자연이라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이죠.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요. 뭘 하는 곳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하는 거죠. 물론 농업적 생산 중에 딸기 생산, 빨간 생산도 있고 블루베리, 까만 생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녹색 생산이잖아요. 배추, 상추, 녹색 생산입니다. 녹색 생산이라고요. 농업 생산은 녹색 생산입니다. 됐고요. 보전 녹지는 길이 보전하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16가지, 나머지 5가지에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1번, 바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 1990년 뒤로 전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아까 땅이 새로 생겼으면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름을 붙여줘야죠. 그런데 이 옆 땅이 뭐고요? 농림지역이고 여기다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뭘 위해서고요?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면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잖아요. 여기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봤자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합니다. 뻔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냥 농림지역이 잼 늘어났다 치면 되잖아요. 에? 밤에 일어나 보니까 구원각시가 농림지역을 좀 더 늘려놔 줬네요. 그런 얘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5쪽에 3-2번 어항전택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항전택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빼면요. 어찌고 저찌고 다 단서들이 붙어 있죠. 작은 1번과 2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에게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작은 2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에게 연접한 공유수면, 괄호 도시적 앞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괄호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X인 거죠. 1990년 뒤로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을 정했다고 치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뭐 둘 다 항구이고 컨테이너 실어나는 항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도시적 개발의 흐름 여기까지 필요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3번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에 괄호 수력발전소 등은 제외한다. 아까 보셨듯이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죠. 그러면 어디 바닷가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디 산골이라 하더라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 덩어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 콘크리트가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땅은 그 자체 한 덩어리 도시적으로 본다. 4번 택지개발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이죠. 신도시니까 당연히 지정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적에 허용되는 상가나 아파트 등을 지을 수가 있죠. 사업 끝나고 나서 도시지역, 지금 배나무 과수원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농림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사업 끝나고 나서 도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농림지역에서는 20층 상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바꾼다. 5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그런데 산업만 꽉 차 있는 곳들은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농공 단지는 도시지역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아래 표요.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 구로 돼지털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산업이니까 도시지역이 되지만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 농촌마을에 두부공장 하나, 농촌마을에 콩나물공장 하나, 도시지역이 될 리가 없죠. 다음에 따라서요. 농공단지를 도시적으로 본다. X 그 표에 반괄호 그러니까 3-2요. 그러니까 작은 5번 그 표에 둘째 줄에 제일 아래 두 줄이요. 농공단지 도시적으로 본다. X 산업단지 도시적으로 본다. X 산업단지면 4가지를 다 얘기하니까 틀리게 되죠.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3-3번이요. 관리지역인데 거기다 보전 쪽으로 정했으면 보전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도관 농자가 있는데 그 관리지역은 중간 땅이죠. 관리지역은 중간 땅인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개발이나 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대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땅 정해서요. 여기는 농사만 짓는다. 여기는 콘크리트 부을 수 없다. 즉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없겠는데 계속 중간 땅이다. 관리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거죠. 어디로 보내자고요? 농림지역으로 보내자고요. 산지관리법에서 여기는 나무만 심는다.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부을 수 없다. 개발 가능성 없다. 개발 가능성 없는데 관리지역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어디로 보내자고요? 그러니까 보전 쪽으로 보내자고요. 관리지역 중간 땅에다가 여기는 그러니까 산토끼를 보호하겠다. 산토끼가 아니라 여우가 되네요. 그러니까 산토끼를 보호하겠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가능성 없죠. 개발 가능성 없는데 거기를 계속 관리지역 하는 것도 생소합니다. 보전 쪽으로 보내자고요. 인 거죠. 농사 짓자고 한 땅은 관리지역에서 농사 짓자고 한 땅은 뭐가 될고요? 농림지역이요. 관리지역에서 나무 키우자고 한 땅은 농림. 여기가 임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지역이 아니라 임업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 될 거고요. 관리지역 안에서 산토끼 보호하자고 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였죠. 3-3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지역에서 농사 짓자는 땅 정했으면 그게 농업진흥지역인지 그러니까 관리지역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본다.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관리지역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본다거나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거나 그런 거 갖고 구분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건 우리 시험이 아니라고요. 관리지역에서 농사 짓자고 했으면 농림지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용, 공익용 있는데요.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정했으면 나무 키우자고 하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산토끼 보호하자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정의 등의 3가지 뻔하니까 도시군관리계 거칠 필요가 없다. 다음에 46쪽이요. 행위 제한 첫 번째 건축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 그 소련말 혀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우선 48쪽 보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48쪽 표에 48쪽 표에서요. 제일 위가 용도지역이죠. 4가지 도관농자. 둘째 줄 9가지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21가지요. 1, 2, 1, 2, 3준, 근일중, 전일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 그 다음에 표의 제일 왼쪽은 건축물의 용도 28가지죠.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서는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고 따라서 주거지역 하얀 쪽에
15번 숙박시설 못 들어가죠. 16번 유락시설, 17번 공장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끝에서 두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그러니까 17번 공장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한민국 어디라도 사람은 살고 있죠. 많이 짓지 말라고요. 두 가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어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상업지역에 22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46쪽 와서요. 46쪽에 굵은 4번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4-1번 동그라미 2번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죠. 어느 개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용도지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 사람은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법의 28가지 용도 자기 마음대로요? 안 된다고요. 건축법의 130가지 종류 자기 마음대로요? 안 된다고요. 규모 몇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자기 마음대로요? 안 된다고요. 그런 규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옆집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우리나라 한 명이죠. 대통령이 정했으면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아래 건축법에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가 묶어놓은 게 있고요. 굵은 4번 용도 제한의 방식 작은 1번 14가지는 허용하는 용도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어라. 작은 2번 7가지 용도 지역은 금지하는 용도 거꾸로 세모 X 그건 못 짓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작은 2번의 셋째 줄여 그 7가지가 어디냐면 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해서 융합, 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에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가지는 상업이 다 추가되는 곳이었고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주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지하는 걸 열거하고 있고 금지하는 게 아니면 네 마음대로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요. 도시공계시설, 공적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건축물 용도 14호 용도인 업무시설에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 아래 박스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 공적시설을 짚어보면 48쪽에서요. 48쪽에 왼쪽 48쪽에 왼쪽 용도 중에 14번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검은 바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X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업무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 업무시설은 공적 업무시설은 구청, 보건소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디라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왜요? 이 행위 제한은 개인이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적인 경우에는 그 옆집에 피해 주는 목적이 아닌 거니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용도구역은 곧 보시겠지만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49쪽부터 저 뒤에 59쪽까지는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자료로 있는 거지 우리가 외울 거 아닙니다. 59쪽에 4-10번 건축 용도 제한의 특례 동그라미 1번 해설 농군단지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이지법을 적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농군단지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정한다. 따라서 농군단지를 농림지역 위에 지정할 수 있다. 농군단지에는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농군단지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건축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입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쪽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이 건축용도 제한의 특례입니다. 건축용도 제한, 아까 보셨던 그 표요.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근데 여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아니라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어디 지금 60쪽 제일 위에 그리며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이면 그 땅이 농림지역이겠죠. 농림지역이면 아까 공장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어가 주택과 조그만 축사 등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다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뭐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그런데 여기가 같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길 건너서요. 농어촌 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겠죠. 그러면 농어가 주택과 축사 등이 있는데 소득들 약하시니까 소득을 위해서 여기에 두부공장 하나 넣자고요. 두부공장 하나 넣는 게 그게 큰 잘못이냐고요. 아니죠. 두부공장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부공장 문제 없죠. 소득 증대를 위해서요. 될 수 있다고요. 저 두부공장이 들어가는 땅, 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 땅이 뭐라고요? 농공단지이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땅바닥이 농공단지인 거고요. 지금 이 땅바닥에서는 아까 보셨던 농림지역에는 공장 못 짓는다는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농림지역인데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빼기 전까지, 이 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6시 내 고향. 거기 할머니들 와서요. 육아공장에서요.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물, 깨끗한 쌀로 육아 만들었으니까 서울 사람들 우리 육아 많이 사가세요. 옆에 할머니도 사가세요 하신다고요.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을 소련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산업입지법에 의한 농공단지에서는 어찌고 농림지역에 공장 못 짓는다는 그런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다 줄여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책 와서요. 60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다섯째 줄 작은 1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쪽 특별법,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작은 2번. 농림지역 중 3곳에 대해서는 그쪽 특별법, 각각의 법들을 적용한다. 작은 3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5곳에 대해서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61쪽의 둘째 줄 4, 5, 6은 생략합니다. 굵은 5번. 행위제한 두 번째.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법도 보셨으니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익숙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땅면적, 그림자 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죠. 자, 그러면 여기에 40%, 240% 숫자가 귀찮긴 합니다만 우리 실제 시험 숫자가 그랬으니까요. 우선 결론 더 가기 전에요. 40% 건폐율 40% 용적률 240% 최대를 적용하면 몇 층인가? 몇 배요? 6배죠. 6분의 1은 아니겠죠. 6층. 이상요? 이하요? 2, 3이죠. 이하 X요. 이것만 딱 4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4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00짜리 땅에 24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되죠. 돈 없어서 390, 돈 좀 모자라서 380, 10, 빵.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죠.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안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따놓고 운전 안 하고 있으면 빵에 가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공인중개사 안 하고 있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돈 없어서 좀 못 짓는 거야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천차만별 별별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무한정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숫자를 특정합니다. 400으로 한다면 2400으로 한다면 그게 뭐예요?
최대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1000짜리 땅에 건축물 그림자 400으로 해서 2400을 올리게 되죠. 2400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반듯하게 지으면 6층, 뾰족하게 올라가면 6층 이상이 되는 거죠. 400과 2400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500으로는 지을 수가 5층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 숫자가 크면 뚱뚱 날씬, 용적률 숫자가 크면 높고 낮고가 정해지는 거죠. 그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책 보시면 61쪽에 아래서 다섯째 줄 5-2번 건폐율 용적률 숫자요. 출제 횟수 거의 한 문제이죠. 매년 한 문제입니다. 62쪽 보시면 건폐율 숫자요. 9가지에 대해서 10자 빼고 7972, 4, 2, 그 다음에 21가지에 대해서요. 55, 665, 7, 7889 여기는 7772니까 다 됐고요. 그냥 자주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30번 해보세요. 다 외워요. 30번 안 가도 다 외우세요. 797, 4, 2 뭔가 외우는 건 세 단계를 거치면 되죠. 눈으로 보면 천천히 읽는다. 797, 4, 2 797, 4, 2 눈으로 보면 빨리 읽는다. 797, 4, 2 797, 4, 2 797, 4, 2 눈 감고 빨리 읽는다. 797, 4, 2 797, 4, 2 다 외웠습니다. 그게 외운 거죠. 외웠어요. 뭐 하시면 되고요. 까먹으면 되죠. 다시 또 외우시고요. 또 까먹고요. 5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용적률이요. 용적률은 2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으니까 다 짚는 게 낫겠습니다.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인 거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까지 가야죠. 통통통통통 펄쩍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펄쩍 900, 1100, 1300, 1500 통통통 300, 350, 400 녹지지역 100, 180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됐고 다음 63쪽이요. 5-3번 그거에 대한 특례 가지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64쪽이요. 6-1번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 지정 구분될 때까지 가장 규제가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도감농자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중에 정해지면 더 지으면 되잖아요. 도시지역이라고만 돼 있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녹지지역이요. 그 중에서 가장 센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어느 땅이 관리지역으로만 돼 있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2번 도시지역의 다른 법률 조항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옛날 8회 때 12회 때 지문 하나 나온 것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지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 용도지역 거의 2문제 나오는데요. 이름과 내용은 틀릴 게 없고요. 지정의 특례 좀 주의하시면 되고 행위제한에서 여기서 한 문제 행위제한에서 한 문제인데 이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이름 갖고 푸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지 그 표를 외우라는 건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하는 초점은 아니고요.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